네, 12월의 첫날 그리고 첫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힘을 받아서 또 하루 만에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제가 조정을 여쭤봤을 때 조성우 과장이 빠졌으니까 오늘은 또 가겠죠라고 무심하게 이제 던진 멘트가 어제 좀 시장을 보니까 기억이 나던데요. 긴 말 않고 바로 조성우 과장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2월 시장도 일단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항상 포스트 클래스에서 상담 접수를 받으면 종목 상담, 종목 얘기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시장이나 시황 얘기를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027-4875로 전화 남겨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또 문자 짧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기관의 셈법입니다. 아니 11월 내내 그렇게 팔더니 이틀 동안 좀 사는 것 같더라고요, 기관이. 예, 그러니까 일단 12월이 됐고요. 12월은 네. 한 해를 마감하는 또 달이기도 하고 또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연말에 있을 어떤 수익률 평가라는 것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표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게 되면 또 유종의 미를 또 거두기 위해서 이제 각자 또 나름의 어떤 좀 머리를 굴려가면서 좀 수익을 이제 극대화하는 네. 이제 그런 좀 전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또 최근에 이제 좀 그동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애물단지였던 좀 기관의 동향이 요즘에 이제 조금 주목할 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일단 우리 코스피 차트 먼저 가볼게요. 일단 11월 말일에 그 글로벌 인덱스 리밸런싱으로 좀 폭탄 매도가 나오고 어제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외국인은 이제 750억 매수에 그쳤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이제 모처럼 조금 이제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이죠. 이틀 연속으로 사기도 했지만 어제 하루만 이제 기관은 2,67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요 구간을 한번 네모칸 친 구간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11월 하순 20일경에 이렇게 좀 막혀 있다가 치고 올라가는 요 구간에서 이제 수급의 어떤 이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또 시장 방향을 분명히 좀 암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제 기관이 전기전자를 무려 1,530억을 샀습니다. 삼성전자 예, 많이 사더라고요. 삼성전자하고 네. SK 하이닉스를 좀 많이 샀다. 그동안 좀 보아왔던 모습이 좀 아니죠. 반면에 이제 외국인은 11월 말일에 무려 1조 2천억을 팔았던 전기전자를 450억밖에 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반등은 외국인 주도가 아니라 기관 주도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기관이 왜 갑자기 달라졌을까요? 태세 그죠? 전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태세가 왜 바뀌었을까?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갑자기 부랴부랴 열심히 좀 코스피를 좀 사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죠. 일단 11월 23일 요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자, 요 시점 이후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그 뒤로 지수가 점프를 했죠. 전체 코스피 매매 동향. 코스피 매매 동향이요? 자, 네. 요걸 좀 봐주시면은 일단 외국인은 11월 말일에 2조 4천억의 매물 폭탄을 쏟아부은 것을 감안하고서 11월 23일 이후에 외국인은 코스피를 3,500억을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고 네. 같은 기간 동안 이제 기관은 어제 그제 좀 이틀 산 거 감안해서도 이제 1조 4,800억을 매도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죠. 기관이 저렇게나 많이 팔았는데 지수가 빠졌습니까? 오히려 올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기관 입장에서는 여기 다시 나오면 자, 요 시점 이후로 기관은 1조 5천억을 팔았는데 자, 지수는 오히려 점프를 해버리고 사상 최고치를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속이 씁쓸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이제 기관의 어떤 그런 매도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내 코로나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이제 좀 단기적으로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던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에 사실상 무풍지대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시장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고 하면 그럼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을 네.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지수는 더 올라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관은 과연 좀 어떠한 지금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소외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네. 여러분, 기관 투자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투신. 투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입하시는 그 펀드와 관련된
그런 수급 주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연기금, 뭐 기금을 운용하는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투신 같은 경우가 가장 패시브예요. 그냥 돈 들어오면 사는 거고요. 그냥 환매 들어오면 그냥 파는 좀 그런 기계적인 매매를 제일 많이 하는 쪽이 투신이고요. 연기금은 아무래도 좀 장기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약간 중립적입니다. 뭐 패시브,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할 땐 보수적으로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지수 방어에 나선다고 하잖아요. 좀 싸다 싶을 때는 좀 액티브하게 사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액티브한 이제 수급 주체가 금융투자죠. 금융투자. 이건 이제 자기 자산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기관보다 상당히 액티브한 그런 스탠스를 보이는데 최근 이틀 동안의 기관 매수에서도 금융투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관은 어떠한 셈법을 가지고 있을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본론을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뭐 수급 얘기도 좋고요. 종목 시황 얘기 다 좋습니다. 027-4875로 지금 바로 전화해서 상담 접수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12월 시정은 기관의 영향력이 또 상당히 중요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관의 영향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일단 지금 현재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여요. 어쨌건 최근에 한 2주 동안의 수급 동향을 보셨다시피 외국인은 그냥 여전히 그냥 우리 시장의 기본적인 인덱스 플레이, 11월 말에 어떤 그 매도도 인덱스 플레이 일환이었고요. 그 이제 기관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약간 여기서 좀 소외돼 있는 상황인데 기관은 여기서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업종이나 종목, 그러니까 즉 섹터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요런 시나리오로 보시죠. 그러니까 기관의 영향이 커진다라기보다는 둘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좀 달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를테면 이제 외국인 매수가 뭐 이제 최근 이틀 동안 좀 주춤하긴 했지만 외국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런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대로 시총 상위주 중심의 인덱스 플레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수 게임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이제 크겠죠. 지수 게임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지금 몰입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제 코스피를 매수했던 그런 동향을 보게 되면 역시 전기전자 쪽에 집중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관은 특정 종목이나 업종 쪽에 좀 집중하면서 저쪽에 좀 수급 게임에 좀,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수 플레이보다는 역시 업종이나 종목 플레이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요 근거로서 이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주요 종목, 그러니까 역시 좀 IT 쪽에서 많이 좀 그런 기회를 찾는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의 수급 동향을 한번 좀 화면에 연결해 주시면 거의 삼성전자의 그 수급의 점유율은 외국인이 그동안 계속 꾸려왔는데 최근에 맞아요. 삼성전자의 기관에 이틀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다. 반면에 외국인이 이틀 연속 삼성전자를 매도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 지금 어쨌건 섹터 플레이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좀 선호하는 섹터가 역시 좀 IT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고, 이제 SK하이닉스도 한번 보실게요. SK하이닉스도 최근 이틀 연속으로 좀 이제 기관 매수가 좀 유입이 됐죠. 하지만 이전까지는 외국인이 이 IT 대형주의 시세를 끌어왔었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조하시고, 그리고 기관이 또 열중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IT 대형주도 대형주지만 역시 IT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들이 두드러집니다. 이건 PI 첨단 소재 최근 이제 종목별 매매 동향인데 최근에 기관의 매매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아, 저도 봤어요. 네, 요거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서키트 제가 얼마 전에 편입을 했죠. 이것도 보시게 되면 최근 5일 연속으로 기관 매수가 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은 11월 하순에 좀 매도를 했는데 지수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느꼈던 소외감을 결국엔 IT를 통해서 좀 극복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 역시 IT 대형주는 뭐 어쩔 수 없이 IT를 베팅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시총 상위주들을 사는 측면들도 있지만 실제 좀 수익률 게임은 이런 좀 IT 중소형주 쪽에서 좀 일어날 공산이 크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수 플레이를 하겠다 그럼 대형주 사시면 되고 종목 플레이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종목 중심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다. 네, 아니, 이렇게. 그러면 최근에 또 기관의 수급이 또 상당히 빠르게 붙고 있는 중소형 IT 주들은 상당히 선별해 볼 만한 넣어놨잖아요. 시점인 거네요. 우리 넣어놨잖아요. 아니, 네, 그쵸, 한번 그쵸. 보세요. 아니, 예,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 있는 것 예,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좀 IT 중소형주 쪽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제가 그 정고점에 대한 갭을 메워줄 시나리오를 제가 줄기차게 지금 거의 뭐 한참을 제가 이제 IT를 유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좀 IT 쪽에서의 지금 동향들을 보게 되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기관의 지금 매수가 지금 연일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다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PI 첨단 소재 그럼 차트 한번 예, 보죠. 요거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예. 네.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앞서 뭐 기관 수급 요즘에 아니, 강하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포트에 주셨으니까. 담아놓은 종목들이 제가 꿈꿔서 담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냥 꿈에 나와서 담은 게 아니라 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건데, 자, PI 첨단 소재도 결국에는 바닥권에서 드디어 이제 이게 목표 주가를 우리가 33,000원을 잡았는데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리포트에서 또다시 이제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이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되면 또 AS를 해드릴 건데, 네. 이런 것들 이제 PI 첨단 소재나 이제 최근에 편입했던 코리아 서킷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레벨을 올려가는데 지금 수급이 계속 좀 붙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주목을 하신다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좀 손쉽게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는 저는 IT 중소형주 쪽이라고 보니까 여러분 좀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의 퍼스트클래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DB 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